우리가 앞에서 이제 순열과 조합을 배우면서 뭘 공부했냐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배워봤어요. 몇 가지가 나오느냐, 이런 경우가 몇 가지 나오느냐, 이런 사건,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느냐, 그런 것들을 배웠거든. 앞으로 이래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벤트라고 얘기를 할 거야. 즉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그 A는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집합으로 표현을 할 거야. 이제부터 이 A 안에는 2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겠지. 절대 8, 10, 12 이런 애들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은 나는 뭘 던졌기 때문에 정육면체로 만들어진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그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시행이라고 불러. 시행. 시작한다 행동을. 이런 뜻이지.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시작을 했다면, 시행을 했다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는 총 몇 가지가 되지? 6가지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부를 거야. 그것은 무엇과 이어지냐면 전체 집합과 이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 시행을 하면 표본 공간을 우리가 S로 많이 쓰거든. 그 표본 공간 안에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는 거야. 그럼 이 사건 A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확률은 우리가 뭘로 표현할 거냐면은 집합으로 표현할 거야. 수학하에서 배웠다. 그래서 이 집합에서 나왔던 기호들이 많이 나와. 그리고 집합에서 썼던 성질들, 그런 것들이 이 확률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 알겠지? 그럼 이때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가 나올 확률?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A 사건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의 개수로 나눈 것과 같아. 해당되는 가지수를 전체 가지수로 나눈 거지. 그러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6개고 A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니까 2분의 1인 거지. 그렇잖아. 맞지? 내가 주사위를 던지면 짝수 아니면 홀수일 거 아니야. 2개 중에 1개니까 2분의 1인 거지. 자, 이게 확률이야.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쉬워.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표본 공간이 뭐냐?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뭘로 표현한 거다? 집합으로 표현한 거지. 자,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어. 그러면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 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졌다니까? 그리고 36가지죠. 그 중에서 두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확률은 이래 됐다면 6이 되는 경우가 1, 5, 2, 4, 3, 3이지. 근데 얘 2개는 서로 자리 바꿔도 되니까 몇 가지? 총 5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36분의 5가 확률인 거야. 그럼 그때 그 사건을 A라고 했다면 그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걸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PA. P라고 하는 것은 퍼뮤테이션이 아니라 뭐였지 이거? 퍼센테이지 아니다. 하여튼 있는데 이게 나올 거야 여기 앞에서. 어디 있니? probability. 그래. probability가 무슨 뜻이지? 아, 그래? 거기에 P를 있단 거예요. 그러면 A 여집합의 확률이라는 것은 이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지. 그럼 이건 뭐겠어?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야. 항상 봐봐. 주사위를 던졌을 때 6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6이겠지. 주사위를 던지면 반드시 6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나오잖아. 그럼 반드시 일어나지. 반드시 일어날 때 확률은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야. 1. 그러면 A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야. A가 일어날 확률이 PA라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확률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겠지.
이해되지? 그 다음 A 사건 교집합 B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A 교집합 B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A도 일어나고 동시에 B도 일어나는 얘기야. A와 B가 같이 일어날 확률인 거지. 그럼 A 합집합 B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얘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와 같아. 이거 뭐와 같아요?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 우리 이렇게 썼지.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 그래, 그거랑 성질이 똑같아요. 됐니? 자, 그리고 우리가 집합에서 NA 교집합 B가 0일 때 A와 B는 우리 서로 뭐라고 했지? 서로 소집합이다 라고 불렀어. 공통된 게 한 개도 없을 때 우리는 A 집합과 B 집합은 서로 소집합입니다 라고 불렀다고. 확률에서도 만약에 PA 교집합 B가 0이면, 즉 NA 교집합 B가 0이면 이때 A 집합과 B 집합은 서로 배반 사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집합에서는 서로 소집합이었던 게 확률에서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는 서로 공통되는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A 사건과 B 사건은 공통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겠지. 공통된 게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배반 사건이라 부른다. 그럼 배반 사건일 때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일 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PA와 PB를 더하기만 하면 되겠지. 왜? 얘가 0이기 때문에. 됐지까지?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는 거야. 3, 5, 6, 7, 8, 11이 적힌 정육면체를 던지는 시행에서, 그러면은 이 시행에서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에는 무엇과 무엇이 들어갈 수 있지? 뭐들이 들어갈 수 있어? 아니, 봐봐. 3, 5, 6, 7, 8, 11이 적혀있는 정육면체를 던지는 시행을 한대. 그렇지. 3, 5, 6, 7, 8, 11이 들어갈 수 있겠지. 그 원소 안에는, 표본 공간 안에는. 그 안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A래. 그럼 A 집합은 표본 공간 집합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어야 되지. 그러면서 얘가 3의 배수가 돼야 돼. 3도 있고 6도 있지. 그 다음 B 사건은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대. 3, 5, 6, 7, 8, 11에서 2의 배수는 6하고 8이지. 소수가 나오는 사건 C. 소수는 3, 5, 7, 11이네. 이때 서로 배반 사건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지? C하고 B는 서로 배반이겠지. 그래서 B하고 C. 그 다음에 A하고 C는 배반 사건이 아니지. 3이 있으니까 A하고 B도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지. 그래서 배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B하고 C 요 하나밖에 없겠네. 어떻게 찾는지 알겠지? 확률에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이야. 그다음 두 번째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0명이 O형이었어. 그럼 그 100명 중에서 O형이 될 확률은 10분의 1이지. 그런데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은 A형, B형, O형, AB형 총 몇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있지. 그러면은 4개 중에 O형은 1개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4분의 1. 그게 수학적 확률이야.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통계를 재서 구해보는 게 통계적 확률인 거지. 내가 주사위를 계속 던지면 1이 꼭 6번 중에 한 번꼴로 나오나? 아니잖아. 내가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 10번 던졌을 때 1이 5번 나올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 시행을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1억 번 이렇게 무한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결국에는 1이 나오는 비율, 2가 나오는 비율, 3이 4이, 5가 6이 나오는 비율이 각각 6분의 1씩, 6분의 1씩 거기에 가까워지겠지. 그래. 이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 확률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때, 통계를 많이 냈을 때, 그때 아마 이렇게 가까워질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수학적 확률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라고 돼 있지. 이게 바로 표본 공간이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이게 뭐라고? 표본 공간. 바로 이게 시행이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 거야 지금. 그럼 그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36개지. 그 안에서 나오는 도는 수의 차가 뭐 2 이하 1 확률이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사건이지. A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A 사건은 도눈의 수의 뭐가? 차가 2 이하가 되는 사건이지. 그럼 그 사건에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지 우리 뭘 구할 수 있어? 확률을 구할 수 있겠지. 그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바로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인 거야.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그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 방금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도 우리는 경우의 수를 쓴 거지. 6 곱하기 6이라고.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두 번째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근데 동시에 던지기 때문에 6 곱하기 6이 돼서 36가지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확률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확률의 사건의 개수, 즉 원소의 개수들을 구하려면은 앞에서 배웠던 뭘 써야 된다? 순열 조합을 써야 되는 거야.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을 잘하려면은 순열 조합을 잘해야 돼. 순열 조합을 잘하면 확률은 껌이야. 순열 조합과 확률을 잘하지. 그럼 뒤에 배우는 통계는 껌이야, 껌. 그러니까 모두 다 순열 조합과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애들이 확률도 어려워해. 왜? 순열 조합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앞에서 풀었던 우리 순열 조합 문제들 있지. 그것도 계속 복습을 해야 돼. 그것들이 복습을 한다고 해서 선생님 이거 시험 범위 아닌데 필요 없지 않나요? 아니야. 확률 할 때 그것들이 필요해. 처음부터야? 오 대박 좋지. 그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은 도넛의 차가 2 이하라고 했으니까 도넛의 차가 2인 경우의 수와 1인 경우의 수와 0인 경우의 수로 각각 상황을 나누어서 풀어야 되겠지. 2가 되는 경우는 6, 4, 5, 3, 4, 2, 3, 1이지. 근데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니까 서로 자리 바꿀 수도 있겠지. 그래서 총 몇 가지? 8가지. 1이 되는 경우 6, 5, 5, 4, 4, 3, 3, 2, 2, 1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10가지. 그 다음 0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 6가지지. 더해주니까 24가지. 전체 가용의 수가 36가지. 약분되나? 6분의 3분의 2. 그게 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냐 알겠지? 나누는 것 빼고 다 경우의 수 구했지. 경우의 수 구해서 분자 넣고 분모 넣어서 나누는 거야. 전체 가지수가 바로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해당되는 사건의 가지수가 분자에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분자가 분모보다 클 수 있겠어? 없겠지. 그러면 안 되겠지. 서로 다른 소설책 2권,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시집 3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라고 돼 있지. 이게 뭐라고? 표본 공간, 전체 가지수. 소설책 2권, 서로 다른 소설책 2권과 서로 다른 시집 3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가 바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야. 몇 가지가 나오지? 5팩토리얼만큼 나오지. 이때 양끝에 시집이 올 확률이지. 양끝에 시집이 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지금 PA를 구하는 문제야. PA는 표본관의 원소의 개수분의 A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푸는 거지. 결국엔 요거 양끝에 시집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끝나겠지. 시집이 몇 개 있어요? 서로 다른 3개의 시집들 중에서 2권을 뽑아서 여기에 나열하면 되겠지. 일단 곱하기 나머지 소설책 2권과 시집 1권 3팩토리얼 곱해주면은 요게 이제 양끝에 시집이 오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맞지? 얘를 뭘로 나눠주자? 5팩으로 약분하니까 5 곱하기 4 3 곱하기 2 10분의 3 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쉽죠? 남학생 3명이 선생님이 원턱에 둘러앉을 때 이게 뭐라고? 표본 공간이에요. 이게 5팩토리얼이지? 이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남녀가 번갈아 가며 앉을 경우 남자 먼저 앉히면은 2팩 사이사이에 여자 곱하기 3팩 5팩으로 나누면 끝나겠지. 그치? 1, 2, 4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게 뭐라고? 표본 공간. 이걸 찾아야 돼. 이게 전체 가지수.
소라는 세 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순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왜냐면 네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4, 2, 1과 1, 2, 4는 같은 수, 다른 수. 다른 수이기 때문에 순서도 고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순열이야, 조합이야? 순열이지. 소라는 세 개 중에서 순서 고려하고 중복 허용해서 몇 개를 뽑자? 4개를 뽑자. 그래서 3의 몇 제곱? 4제곱. 이게 전체 가지수인 거야. 홀수일 확률이지. 그럼 반드시 1의 자리 숫자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 1의 고정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몇 가지? 1, 2, 4 세 가지 올 수 있고 여기도 1, 2, 4 세 가지 올 수 있으니까 몇 가지? 9가지. 이렇게 되겠지. 네 자리야. 그러면은 27. 이렇게. 됐죠? 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라고 되어있지. 이게 뭐야? 표본 공간. 이게 표본 공간. 자, 나열할 때 조심해야 될 거. 같은 문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어디 있어? A, A. 요 두 개밖에 없네? 그럼 7팩을 뭘로? 2팩으로 나눠주면 되지? 이게 전체 가지수야.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 그럼 모음끼리 한 개라고 생각하고 나열하면 되지. 그러면은 5팩을 곱해줘야 되죠? 3팩 나누기 2팩으로. 맞지? 왜? 5팩 맞잖아. 이거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5팩. 근데 AAO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을 2팩으로 나눈 거. 이걸 곱해줘야지. 얘를 나눠보면 끝나겠지? 콜라 캔 4개, 사이다 캔 5개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서 임의로 3개의 캔을 동시에 꺼낼 때 이게 표본 공간이야. 어떻게 되지? 이 문제 좀 잘못됐다. 그치? 콜라가 서로 같은 콜라인지 서로 다른 콜라인지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그냥 콜라 캔 4개라고 했으면 서로 같은 콜라 캔일 거야. 어떻게 되니? 표본 공간의 원소에서 어떻게 되니? 9 컨비네이션 3이겠지. 9개인데 그냥 3개 뽑는 거야. 그것뿐에 콜라 2개, 사이다 1개지. 4 컨비네이션 2 and 5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이게 지금 콜라 2개, 사이다 1개 뽑는 과지수잖아. 이해돼? 알겠지? 주머니 속에 흰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 검은 구슬 N개가 들어있대. 총 N 플러스 5개가 있네. 그치?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이제 뽑아서 보고 넣고 뽑아서 보고 넣었대. 그랬더니 8번에 한 번꼴로 뭐가 흰 구슬이 나왔대. 그러면 뭔 말이냐? 주머니에서 내가 하나의 구슬을 뽑았을 때 그게 뭐일 확률? 흰 구슬일 확률이 8분의 1이었단 얘기야. 이건 지금 해보니까 8분의 1이었던 거지. 이게 통계적 확률인 거야. 그럼 전체 가지수는 n 플러스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지? 한 개를 뽑지. 그 중에서 흰 구슬을 뽑을 확률이니까 흰 구슬 몇 개? 2개 중에서 한 개 뽑는 경우의 수. 이게 얼마다? 8분의 1. 얘는 n 플러스 5분의 2. 얘가 8분의 1이지. 그러면 얘가 얼마여야 돼? 16이어야 되지? n의 값이 11.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관형에다가 화살을 쏠 거야. 여기 맞출 확률을 구하고 싶어. 전체 넓이가 4인데 여기 넓이는 1이래. 그럼 4라고 하는 넓이 안에서 내가 1만큼 넓이 안에만 화살을 꽂아 넣어야 되지. 그래서 확률이 4분의 1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야. 도형의 넓이를 가지고 또는 길이를 가지고 구하는 거지. 여기서도 봐봐. PAB가 예각삼각형이 돼야 돼. 정사각형이지. 그러면은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을 경계해주는 게 바로 누구냐면은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맞니? 이게 지름일 때 이 지름위에 P가 있으면
직각삼각형이 돼버리지. 그러면은 이 지름 바깥에 P가 있으면은 무슨 삼각형? 얘가 삼각형이야. 즉 이 부분에 P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돼? D에 있으면 직각삼각형이지. 그러니까 경계선은 빼고 가면 되겠지. 그럼 경계선 빼고 하는데 경계선 뺀다라고 해서 넓이가 달라지진 않아요. 알겠지? 넓이 똑같아. 여기 부분 넓이 구하면 되니까 전체 넓이 1에서 이 반원의 넓이를 빼면 되겠지. 그게 분자에 들어가는 놈이야. 분모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 1 넣어주면 되겠지. 못해냐 겠어? 둔각삼각형의 확률 구하려면 여기 넓이 구하면 되겠지. 표본 공간을 S.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공집합. 임의의 두 사건 A, B 옳은 거. 자, PS. 표본 공간이 일어날 확률은 무조건 1이지. 얘는 0 더하니까 1 맞지. PA 합집합 B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치.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절대 1을 넘어가면 안 되겠지.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아요. PA하고 PB를 더하면 무조건 표본 공간, 즉 1보다는 크거나 같냐? 아니지. 얘가 0이고 얘가 1일 수도, 0.5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기억 니은이야. 간단하지?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집합, 벤 다이어그램 생각하면 돼. 벤 다이어그램. 알겠지? 이걸 그냥 확률로만 풀려고 하면 어려워져. 근데 집합이다라고, 집합 문제다라고 해서 접근을 해버리면 엄청 간단한 문제가 돼버린다고. 이것도 집합 문제야, 집합 문제. PA가 0.7이래. A 있고 B 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표본관 이렇게 있어. PA가 0.7, 여기가 0.7이란 얘기야. A 교집합비가 0.2지. 그럼 순수 안에 있는 0.5겠지. 0.2고. A 합집합 B의 확률이 0.9래. 0.2, 0.5니까 여기 얼마? 0.2 이렇게. 이때 PB 여집합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잖아. 전체 확률 1에서 0.4를 빼면 되겠지. 얼마? 0.6 이렇게. 집합 문제로 풀어버리니까 엄청 간단하다. 맞지? 벤다그램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도 되냐면 결국엔 봐봐. PA 교집합 B, PA 합집합 B를 얘들은 다 공통적으로 NS로 나눈 거잖아. 자. NA를 NS로 나눈 거, NA 교집합 B를 NS로 나눈 거, NA 합집합 B를 NS로 나눈 거지. 그럼 NS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엔 그냥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은 거야. NA가 0.7, NA 교집합 B가 0. 이런 식으로. 만약에 NS를 10이라고 했다면은 NA가 7, NA 교집합 B가 2, NA 합집합 B가 9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문제를 풀어도 무방하다는 거지. 알겠니? 자, 그런데 지금은 표본 공간이 항상 똑같지. NS로. 하지만 나중에는 표본 공간이 달라질 수도 있어. A 사건을 구할 때는 표본 공간이 10이었다가 표본의 원소 개수 10개였다가 B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가 8개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뀔 때가 있거든. 그럴 땐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걸 이렇게 집합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건 뭐였다? 표본 공간이 같기 때문에. 알겠지? 1부터 5까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A 주머니. A 주머니는 1부터 5까지가 있대. 이렇게 1부터 7까지 숫자가 들어가 있는 7장의 카드가 있는 B 주머니. 이렇게 두 주머니 A, B에서 임의로 각각 한 장씩 카드를 꺼낼 때 라고 돼 있지. 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몇 개? 아? 그렇지. 12개. 수를 좀 누구한테 배웠니? 아, 그래? 아씨. 네, 전체 NS는 35가지지. 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일 확률. 그러면 10 이상일 사건을 A, 5의 배수일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이거나 이거지. 이것 또는 이거지. 그러니까 이건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인 거야. 우리가 구할 건 PA 합집합 B를 구해야 돼.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NA 합집합 B를 구하면 되겠지. 얘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 맞지? 그래서 NA 10 이상인 거 몇 가지? 다 적어야 돼. 이거는 5, 7, 5, 6, 5, 5. 그치? 그 다음에 4, 7, 4, 6. 그 다음에 3, 7. 몇 가지? 6가지. 6가지. 그 다음 NB 5의 배수. 5의 배수. 합이 5의 배수. 합이 5의 배수 되는 거. 1, 4, 2, 3, 3, 2, 3, 7. 그치? 그 다음에 4, 1, 4, 6, 5, 5.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17가지. 이거 말고 없지? 그 다음 둘이 동시에 되는 거. 3, 7, 5, 5. 이거밖에 없죠? 4, 6. 이거밖에 없지? 몇 가지? 하나, 둘, 세 개. 빼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소방관 4명, 경찰관 6명, 임의로 3명을 뽑을 때 이게 뭐라고? 표본 공간. 전체 가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이것분에 3명의 직업이 같은 확률이지. 그럼 3명의 직업이 소방관일 사건을 A, 3명의 사건이 경찰관일 사건을 B라고 한다면 3명의 직업이 소방관이면서 동시에 경찰관일 수도 있나? 없지. 이렇게 되는 거는 뭐? 공집합이야. A 사건과 B 사건 서로 배반 사건이지. 직업이 같으려면은 A이거나 B여야 돼. 맞지? 얘는 PA 더하기 PB만 해주면 끝나겠지. PA 교집합 B는 0이니까. PA는 이것분의 4C3, PB는 이것분의 6C3. 이게 이제 확률이겠지. 됐니? 두 개의 불량품 포함된 9개 제품 중에서 임의로 두 개의 제품을 동시에 고를 때라고 돼있지. 이게 뭐다? 표본 공간. 자, 가지수 몇 가지? 9, 커뮤니케이션 2. 적어도 한 개의 불량품을 고를 확률이지. 그러면은 전체 확률에서 불량품을 고르지 않을 확률을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전체 확률은 얼마죠? 1이지. 불량품을 고르지 않은 확률은 두 개의 불량품이니까 몇 개가 정상이야? 7개. 7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때? 두 개를 뽑으면 되지. 이거를 구하면은 답이겠죠. 쉽지? 자, 5개의 숫자.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해서 뭐 할 때? 세 자리 잔수를 만들 때라고 돼있지. 이게 표본 공간이야. 뭐뭐 할 때 이게 뭐라고? 표본 공간. 이게 바로 시행이다. 이거지. 전체 가지수부터 구해볼까? 세 자리 잔수를 만드는 거니까 순서까지 우리가 배열을 해줘야 되지. 그치? 그럼 순절이겠네. 서로 다른 거를 쓰니까 중복해서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서로 다른 세 개니까 중복해서 쓰면 안 되잖아. 중복 안 되고 순서가 있어. 그러니까 순열이지.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자. 5 퍼뮤테이션 3이 전체 가지수가 되겠네. 그 중에서 450 이하일 확률이지. 그럼 전체에서 450 초과하는 경우를 빼도 되겠지. 450이 초과하는 경우는 앞에 4, 그 다음에 5일 때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 3가지. 그 다음에 5일 때 몇 가지? 12가지. 더해주니까 15가지. 이것분의 15를 전체 확률 1에서 빼면은 그게 답이 되겠지.